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가벼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결국 미움을 사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한번 도와줬을 뿐인데 오래도록 고맙게 기억됩니다. 어떤 사람은 맞는 말을 해도 듣기 싫고 어떤 사람은 짧게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풀립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말솜씨가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나이도 아닙니다.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티가 납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티가 나고 큰 소리치지 않아도 티가 나고 굳이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커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평온할 때 보이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흘러갈 때는 누구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진짜 그릇은 이런 순간에 드러나고 사람의 크기가 드러납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서울에 사는 70세 오정숙 씨는 딸이 처자일을 낳았을 때 석 달 동안 딸 집에 다녔습니다. 새벽에 아이가 울면 같이 일어났고 젖병을 씻고 빨래를 돌리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참고 허리가 뻐근해도 참았습니다. 딸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 씨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가야 하나? 딸밥에 손주 분유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딸은 고맙다는 말도 없고 당연히 여기고 사위는 매일 늦다시피 하면서 장모님 힘드시죠? 한마디도 없네.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는 우리끼리 좀 쉬고 싶어? 엄마도 집에서 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석 달을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끼리 쉬고 싶다고? 내가 필요할 때는 부르더니 이제는 빠지라는 거니? 입 밖으로 말이 거의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숙 씨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딸을 도와준 게 도울 사람이 없어서였나?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보답을 바란 건가? 아니면 고맙다는 말을 못 들으면 서운해질 만큼 무리한 건가? 그날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베풀고 나서 서운해할 거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것을요. 해준 일을 자꾸 꺼내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마음속 빚이라는 것을요. 첫 번째, 그릇이 큰 사람은 베풀면서 상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풀면서도 마음속에 장부를 씁니다. 내가 밥 샀다. 내가 병원 같이 가줬다. 내가 손주 봐줬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야 한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의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기대가 붙습니다. 기대가 붙으면 서운함이 생기고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때 내가 안 해줬으면 네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겠니?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예전에 베푼 모든 것이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빚 독촉이 되어버립니다. 받은 사람은 고마움보다 부담을 느낍니다.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그릇 큰 사람은 다릅니다.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해줬으면 말로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상대가 고마워하면 좋고 조금 부족하게 표현해도 거기서 멈춥니다. 내가 한 일을 상대의 목에 줄처럼 걸어두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퍼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큰 사람은 오히려 선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원망할 만큼은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억울할 만큼은 참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처음부터 조금 덜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나중에 원망할 것 같으면 그건 내 그릇보다 많이 준 것입니다. 나중에 억울할 것 같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무리입니다. 나중에 생색내고 싶을 것 같으면 그건 이미 마음속 장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숙 씨는 며칠 뒤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도와준 건 너가 힘들까봐 한 거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고마움을 기대했나 봐. 앞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줄게. 해주고 나서 서운해질 만큼은 하지 않을게. 딸은 한참 말이 없더니 울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가 도와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미안해.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자신을 갈아넣지 않았고 딸도 엄마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풀고도 받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크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해준 뒤에는 놓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전의 73세 김영호 씨는 동네에서 조용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자기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영호 씨를 찾았습니다. 어느 겨울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씨가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았고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박 씨는 한참 망설이다 영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병원에 같이 좀 가주실 수 있으세요? 영호 씨는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와서 접수를 도와주고 검사를 기다려주고 약국까지 함께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따뜻한 국밥까지 사주었습니다. 박 씨가 미안해서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꼭 갚겠습니다. 영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갚긴 뭘 갚아? 나중에 자네가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 뒤 영호 씨는 그 일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고마움을 크게 표현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그 일을 오래 잊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호 씨의 도움에는 빚독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큰 도움은 상대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나서 상대가 평생 눈치 보게 만들면 그것은 도움처럼 보여도 관계를 묶는 일입니다. 그릇 큰 사람은 베풀고도 상대를 자유롭게 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호의는 따뜻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빚진 사람처럼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릇 큰 사람의 압도적인 첫 번째 아우라입니다. 해준 것을 빚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 베풀고도 사람을 묶어두지 않는 사람, 받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릇 큰 사람은 변명이나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나 괜찮아 보입니다. 문제는 일이 틀어졌을 때입니다. 약속이 어긋났을 때,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식 일이 뜻대로 안 됐을 때, 가족 사이에 오해가 생겼을 때, 내 선택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바로 남 탓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지. 내가 뭘 했어. 당신이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은 처음에는 억울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래 보면 주변 사람이 지칩니다. 왜냐하면 늘 책임이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인데 자기 몫이 없습니다. 자기 선택인데 자기 책임이 없습니다.
자기 말인데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릇 큰 사람은 일이 잘못되거나 꼬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인을 덜 했다. 내가 너무 서둘렀다. 내가 욕심을 냈다. 이 말은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에게는 무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72세 한상문 씨는 퇴직 후 친구의 권유로 작은 투자에 돈을 넣었습니다. 친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거 절대 손해 안 봐. 나만 믿어. 상문 씨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몇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결국 적지 않은 돈을 넣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은커녕 원금도 위험해졌습니다. 아들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걸 믿으셨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순간 상문 씨도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믿은 거지. 요즘 세상이 사기꾼이 많아서 그런 거지. 나도 피해자야. 내가 일부러 그랬겠니? 이런 말이 입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상문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맞다. 내가 욕심냈다. 내가 확인하지 않고 결정했다. 친구 탓만 할 일이 아니다. 내 판단이 부족했어.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몰아붙이지 못했습니다. 상문 씨는 그날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차분히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물론 돈을 잃은 일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상문 씨는 가족의 존경까지 잃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변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도 사람을 잘못 믿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실수한 뒤의 태도입니다. 작은 사람은 실수보다 변명이 더 깁니다. 큰 사람은 변명보다 인정이 빠릅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이경자 씨는 며느리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경자 씨는 손주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손주가 밥을 조금 남기면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없이 키우면 안 된다. 며느리가 아이에게 태블릿을 보여주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애를 기계에 맡기면 어떡하니? 처음에는 며느리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건 아는데 아내가 많이 힘들어해. 우리 집에 오면 자기가 엄마 자격을 평가받는 것 같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손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네. 나 때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다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경자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내가 손주를 아끼는 마음이 앞서서 네 마음을 못 살폈어. 나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너는 간섭으로 들릴 수 있는데 미안하구나. 이 한마디로 며느리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모든 갈등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자 씨가 남 탓으로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 탓은 잠깐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으니까 덜 아픕니다. 하지만 남 탓을 자주 하면 사람은 잘하지 못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같은 말로 사람을 잃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망칩니다. 반대로 내 몫을 보는 사람은 아프지만 커집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 탓을 하면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 몫을 보면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릇 큰 사람은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 잘못까지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 몫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잘못한 부분은 보되 그 안에서 내가 놓친 부분도 봅니다. 나이 들수록 멋있는 사람은 한마디가 다릅니다.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내가 말을 세게 했다. 내가 확인을 못했다.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이 더 존중합니다. 변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핑계가 많은 사람은 말이 많아도 가벼워 보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말이 짧아도 무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릇 큰 사람이 가진 남다른 두 번째 아우라입니다. 남 탓으로 도망가지 않는 사람, 변명으로 자신을 감추지 않는 사람, 내 몫을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릇 큰 사람은 자신이 틀렸을 때 인정과 수용이 빠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라고 늘 맞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라고 늘 맞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틀린 뒤입니다. 어떤 사람은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끝까지 버팁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이도 있는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지금 와서 틀렸다고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나? 이 마음 때문에 계속 우깁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압니다. 내 말이 조금 심했다는 것을요. 내 방식이 옛날 방식이라는 것을요. 내가 오해했다는 것을요. 그런데 입으로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그릇 큰 사람은 다릅니다. 틀렸다는 것을 알면 오래 버티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을 인정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인정합니다.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방식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이 빠른 사람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서울 노원에 사는 75세 문정희 씨는 평생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시부모까지 모셨습니다. 정희 씨에게 가장 익숙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족은 참고 사는 거다. 가족끼리는 웬만하면 맞춰야 한다. 어른 말은 들어야 한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자주 말했습니다. 너희도 가정 꾸렸으면 참고 살아야 해.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자기만 생각해.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엄마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방식으로 살고 싶어. 정희 씨는 처음엔 너무 서운했습니다. 내가 평생 희생해서 키웠더니 내 삶을 부정하는 건가? 내가 참고 산 게 다 바보 같다는 건가? 며칠 동안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희 씨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딸이 나를 무시한 걸까? 아니면 자기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 걸까? 내가 참아서 버틴 세월을 딸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게 맞나? 며칠 뒤 정희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 말 듣고 서운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네 말도 맞더라. 엄마는 엄마 방식으로 살았고 너는 너의 방식으로 살아야지. 엄마가 자꾸 옛날 방식만 맞다고 했던 것 같다. 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가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정하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빠른 사람은 관계를 살립니다.
인정을 늦추는 사람은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틀렸다는 걸 알아도 끝까지 우기면 상대는 설득을 포기합니다. 말해봤자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끊깁니다. 겉으로는 조용해져도 속으로는 멀어집니다. 수원에 사는 78세 윤태식 씨는 운전에 자신이 많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운전을 잘했고 장거리도 문제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운전을 줄이라고 말해도 태식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보다 낫다. 나는 길눈도 밟고 운전을 50년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주차장에서 작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태식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브레이크와 엑셀을 헷갈린 것입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장거리 운전은 좀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것입니다. 나를 늙은이 취급하느냐? 아직 나는 괜찮다. 하지만 태식 씨는 그날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인정해야겠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가까운 곳은 몰라도 장거리는 이제 안 하마. 그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을 줄인다는 것은 태식 씨에게 자유를 조금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자존심도 상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태식 씨를 더 존중했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인정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자식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 내가 아는 방식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주변 사람이 다가오기 쉬워집니다. 큰 사람은 새로운 사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줄 압니다. 내가 몰랐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이 짧았다. 내 말도 일리가 있다. 놀랍게도 내가 몰랐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 보입니다.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존심은 틀린 것을 숨깁니다. 큰 자존심은 틀린 것을 고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아우라입니다. 틀렸다는 것을 알면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 고집으로 버티지 않고 인정으로 관계를 살리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더 배우려 하기 때문에 더 깊어지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그릇 큰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을 큰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어디서든 자기 의견을 또박또박 말하는 사람을 대단하게 봅니다. 물론 말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릇 큰 사람은 말보다 귀가 큽니다.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엽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는 71세 임순애 씨는 동네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을 재미있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순애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순애 씨는 잘 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69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아들과 사이가 멀어져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짧고 손주 사진도 잘 보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말을 하다가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때 순애 씨는 바로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
너가 너무 기대해서 그래. 자식한테 마음 주면 너만 손해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 많이 서운했겠다. 뭐가 제일 속상했어? 친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 흉을 보는 것 같았지만 이야기하다 보니 자기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잊힌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팠던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나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한테 말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좀 풀린다. 순애 씨는 그제야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도 이해돼.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말이 날카롭게 나갔을 수도 있어. 조금 가라앉으면 원망 말고 그리운 마음부터 말해봐. 이 말은 친구에게 깊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순애 씨가 먼저 충분히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 하는 조언은 상대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은 사람의 말은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반대로 충분히 들어준 뒤에 하는 말은 짧아도 힘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6세 강문수 씨는 평생 말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면 중간에 끊고 답을 냈습니다. 아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바로 말했습니다. 병원 가면 되지. 아들이 회사가 힘들다고 하면 말했습니다. 직장은 원래 다 힘들어. 참고 다녀야지. 딸이 아이 키우는 게 버겁다고 하면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너희 셋을 키우면서도 다 했다. 문수 씨는 자신이 현실적인 조언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점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답은 잘하는데 내 말을 듣지는 않아. 그 말이 문수 씨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가족은 내 앞에서 말을 잃고 있었구나. 그 뒤 문수 씨는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말하면 바로 답하지 않기. 끝까지 듣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하고 묻기. 그때 마음이 어땠어? 하고 물어보기.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끼어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이 문제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문수 씨는 예전처럼 다 그렇게 키우는 거야 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 요즘 제일 힘든 게 뭐야? 딸은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딸은 오래 앉아 있다 갔습니다.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 문수 씨는 그날 알았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가족이 편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가족이 편해지는구나. 여러분, 경청은 입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마음에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가 자기 마음을 꺼낼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질문이 다릅니다. 왜 그랬어? 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먼저 받아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말해봐라고 기다려줍니다. 내가 말했잖아 라고 끊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라고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풀립니다. 내가 틀린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시 찾습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청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건 내가 겪어봐서 알아. 그건 이렇게 하면 돼. 그건 내가 예민한 거야. 이런 말들은 빠릅니다. 하지만
빠른 말이 늘 좋은 말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은 빨리 해결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먼저 들어줘야 풀립니다. 큰 사람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상대가 말하지 못한 속마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짧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한마디는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 그릇 큰 사람의 남다른 네 번째 아우라입니다. 말을 잘해서 큰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줘서 큰 사람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빼앗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자기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릇 큰 사람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베풀면서 상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베풀고도 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릇 큰 사람은 변명이나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남 탓보다 자기 몫을 먼저 봅니다. 책임질 줄 알기 때문에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세 번째, 자신이 틀렸을 때 인정과 수용이 빠릅니다. 고집으로 버티지 않고 인정으로 관계를 살립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네 가지가 모이면 사람에게 이상한 아우라가 생깁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커 보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단단해 보입니다. 많이 가진 척하지 않아도 속이 넉넉해 보입니다. 결국 그릇이 큰 사람은 겉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베푼 것을 어떻게 내려놓는가? 잘못됐을 때 누구를 탓하는가? 틀렸을 때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는가? 남의 말을 얼마나 귀하게 들어주는가? 여기서 사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그릇 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많이 깨진 사람입니다. 베풀고도 서운해 본 사람입니다. 남 탓하다가 관계를 잃어본 사람입니다. 끝까지 우기다가 뒤늦게 후회해 본 사람입니다. 상대의 말을 끊어버리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음에는 다르게 살아보자. 해줬다고 붙잡지 말자. 잘못되면 내 몫부터 보자. 틀렸으면 빨리 인정하자. 상대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듬어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해보셔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줬다면 마음속 장부에 적지 마십시오. 나중에 서운해질 만큼은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일이 잘못됐을 때 바로 남 탓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이 일에서 내 몫은 무엇이었나? 내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면 오래 버티지 마십시오. 짧게 말해보십시오. 내가 몰랐다. 내 생각이 짧았다. 다시 생각해보겠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조언하지 마십시오. 먼저 들어주십시오. 많이 힘들었겠다. 그때 마음이 어땠어? 천천히 말해봐. 이 말들이 여러분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얼굴을 바꿉니다. 관계를 바꿉니다. 남은 인생의 결을 바꿉니다. 나이 들어 멋있는 사람은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깊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남을 눌러 강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빛납니다. 처음에는 조용해서 잘 모릅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압니다. 누가 해준 것을 빚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인지, 누가 실수 앞에서 변명하지 않는 사람인지, 누가 틀렸을 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인지, 누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인지, 결국 사람은 그런 사람 곁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베풀고도 티내지 않는 사람. 잘못되면 남 탓보다 자기 몫을 먼저 보는 사람. 틀렸다는 걸 알면 빨리 인정하는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고맙다고 말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늙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 품고 살아도 사람은 달라집니다.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래 살아오며 많은 것을 견뎌낸 분들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애쓸 만큼 애썼고 수없이 마음을 접으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큰 소리로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이 베풀어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틀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말만 하느라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놓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인생은 조금 더 깊게 살아도 됩니다.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도 됩니다. 조금 더 품격 있게 살아도 됩니다. 그릇 큰 사람은 세상을 다 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 하나를 함부로 망가뜨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남도 함부로 망가뜨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친구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릇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잘될 라디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하고 더 품격 있게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